에밀리는 45세의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오하이오 주의 작은 도시에서 단조롭고 지루하게 흘러갔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실직 상태인 남편 데이비드와 10살 아들 케빈, 그리고 잔소리 심한 시어머니 바바라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에밀리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은 낡고 오래된 가구들과 퀴퀴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으로는 자동차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녀는 이런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먼 친척 헨리 존슨 씨가 남긴 유산 상속에 관한 법률 서류였다. 편지에는 헨리 씨가 에밀리에게 대도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에밀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헨리 존슨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게다가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라니 꿈만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다. 혹시 함정은 아닐까?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에밀리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헨리 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에밀리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파트가 있는 대도시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헨리 씨의 담당 변호사를 만났고 유산 상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변호사는 헨리 씨가 남긴 아파트가 꽤 크고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혹시 모를 채무 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밀리는 변호사의 말에 따라 헨리 씨의 이웃이었던 마가렛 윌슨 부인을 찾아갔다. 마가렛 부인은 70대 중반의 인자한 노인이었다. 그녀는 헨리 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가 왜 에밀리에게 아파트를 상속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헨리 씨는 생전에 자네 가족, 특히 자네 남편 가족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다네. 마가렛 부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자네 남편과 그 가족들이 재산을 노리고 자네에게 접근할까봐 늘 염려했지. 그래서 자네에게 아파트를 남긴 걸세.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말이야. 마가렛 부인의 말에 에밀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남편 데이비드와 시댁 식구들을 의심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들이 헨리 씨의 유산에 대해 알게 된 후 지나치게 기뻐했던 것이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온 에밀리는 데이비드에게 마가렛 부인과 나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러자 데이비드는 펄쩍 뛰며 화를 냈다. 그 노인네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요? 우리가 당신 재산을 노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데이비드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에밀리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싹이 자라고 있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잠든 데이비드 몰래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데이비드가 다른 여자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데이비드에게 자기야, 그 아파트 팔면 우리 어디로 여행 갈까? 라고 묻고 있었고 데이비드는 조금만 기다려. 곧 그 아파트 우리 손에 들어올 테니까 라고 답하고 있었다. 에밀리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더 이상 데이비드를 믿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 시어머니 바바라는 그래서 그 아파트 언제 팔 거니? 라며 대놓고 재촉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어머님. 에밀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뭐라고? 그걸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거니? 빨리 팔아서 돈을 나눠야 할 거 아니야. 바바라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 에밀리. 어머니 말씀이 맞아. 그깟 아파트 가지고 뭘 그렇게 꿈을 대는 거야? 데이비드도 거들었다. 오빠 말이 맞아. 그 돈으로 내 가게 수리도 좀 해야 한단 말이야. 여동생 제니퍼까지 한마디 했다. 에밀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아파트는 제 거예요. 에밀리가 소리쳤다. 제 거라고요? 왜 다들 마음대로 하세요? 뭐라고? 바바라와 데이비드, 제니퍼가 동시에 되물었다. 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팔든 말든 그건 제가 결정해요. 에밀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바바라가 펄펄 뛰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데이비드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에밀리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모두 쏟아냈다. 어머님은 항상 저를 무시하셨죠.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제가 하는 일은 다 쓸모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오빠랑 제니퍼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돈밖에 안 보이시죠?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파트 팔지 않을 거예요. 제가 살 거예요. 케빈이랑 같이 살 거라고요.
에밀리의 폭탄 선언의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데이비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바바라와 제니퍼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에밀리를 쏘아보았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데이비드와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든 에밀리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편 에밀리는 아들 케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케빈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엄마, 그럼 그 아파트 할아버지 네빌이랑 할머니, 바브라랑 고모 제니퍼가 다 가져가려고 했던 거야? 케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런 것 같아. 에밀리가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케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글쎄, 엄마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아파트는 절대 팔지 않을 거야. 에밀리는 케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 거기서 함께 살자. 에밀리는 케빈과 함께 대도시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짐을 챙기던 중 케빈은 우연히 구석에 놓여있던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다. 엄마, 이게 뭐야? 케빈이 녹음기를 가리키며 물었다. 어디 보자. 이거 네가 어렸을 때 쓰던 거네. 에밀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케빈이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낯익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팔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데이비드의 목소리였다. 위치가 좋으니까 꽤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한 5억 정도? 바바라의 목소리였다. 5억? 우와, 대박. 그럼 나도 한몫 챙길 수 있는 거야? 제니퍼의 흥분된 목소리도 들렸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누군데. 5억이면 너 가게 수리하고 우리 여행도 가고 남은 돈은. 케빈과 에밀리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녹음기에는 데이비드와 바바라, 제니퍼가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어떻게 나눌지 모의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에밀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생생한 증거를 손에 넣게 될 줄은 몰랐다. 엄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케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 그건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에밀리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 녹음기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다. 며칠 후, 에밀리는 짐을 챙겨서 케빈과 함께 대도시로 향했다. 낡고 답답했던 옛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대도시에 도착한 에밀리는 헨리 존슨 씨가 남긴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깨끗했다. 창밖으로는 멋진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케빈은 신이 나서 아파트 곳곳을 뛰어다녔다. 엄마, 여기 너무 좋아. 우리 여기서 사는 거야? 케빈이 해맑게 웃으며 물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에밀리도 따라 웃었다. 에밀리는 아파트에 짐을 풀고 케빈을 새로운 학교에 전학시켰다. 그리고 틈틈이 아파트 근처를 산책하며 주변 환경을 익혔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마가렛 부인을 다시 만났다. 오랜만이네요, 에밀리. 마가렛 부인이 반갑게 인사했다. 네, 부인.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에밀리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그래, 잘 지냈지. 그런데 그동안 무슨 일 있었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마가렛 부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에밀리는 마가렛 부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남편 데이비드와 시댁 식구들의 음모, 그리고 케빈이 발견한 녹음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마가렛 부인은 에밀리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듣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안타까운 일이구나.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구나. 정말요? 어떻게 말인가요? 에밀리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사실 헨리 씨가 자네에게 이 아파트를 남긴 진짜 이유를 알고 있단다. 마가렛 부인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짜 이유요? 그게 뭐죠? 에밀리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헨리 씨는 자네 남편과 그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미 알고 있었단다. 그들이 자네를 이용하고 재산을 가로챌 것을 예상했. 그래서 자네에게 아파트를 남기면서 몰래 유언장을 하나 더 작성했단다. 유언장을 또 작성했다고요? 그게 어디에 있죠? 에밀리가 깜짝 놀라 물었다. 그 유언장은 내 아들 마이클이 보관하고 있단다. 마이클은 변호사거든. 헨리 씨는 자네가 위험에 처했을 때 마이클이 자네를 도와주라고 했지. 마가렛 부인은 에밀리에게 마이클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에밀리는 곧바로 마이클에게 연락했다. 마이클은 헨리 씨가 남긴 또 다른 유언장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헨리 씨는 만약 데이비드 씨와 그 가족들이 당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당신을 위협할 경우
이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마이클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 유언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유언장에 따르면 데이비드 씨와 그 가족들이 당신에게서 아파트를 빼앗으려 할 경우 그들은 헨리 씨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모두 당신과 케빈에게 상속됩니다. 마이클의 말에 에밀리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헨리 씨는 이미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에밀리는 마이클의 도움을 받아 헨리 씨의 두 번째 유언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데이비드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당신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아파트를 빼앗으려 한다면 헨리 씨의 유언장에 따라 당신들은 모든 재산을 잃게 될 거예요. 에밀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케빈이 발견한 녹음기도 증거로 제출할 거고요. 데이비드와 그의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헨리 씨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대비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게다가 케빈이 발견한 녹음기는 그들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바바라가 펄펄 뛰었지만 소용없었다. 이건 사기야. 우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제니퍼가 악을 썼지만 그들의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 결국 데이비드와 그의 가족들은 에밀리에게 사과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들은 헨리 씨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었고 에밀리와 케빈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야 했다. 에밀리는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케빈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걱정 마, 케빈. 이제 다 끝났어. 우린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에밀리는 케빈을 꼭 안아주었다. 데이비드 씨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과는 이혼할 거예요. 에밀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동안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죠. 에밀리는 데이비드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그리고 헨리 씨의 유산 상속 절차를 마무리했다. 헨리 씨의 재산은 에밀리와 케빈에게 안전하게 상속되었다. 에밀리는 헨리 씨의 배려에 깊이 감사했다. 헨리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와 케빈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에밀리는 헨리 씨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에밀리는 헨리 씨에게서 상속받은 아파트에 계속 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남은 재산으로 케빈을 마무고고 키우고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작은 꽃집을 열었다. 케빈은 새 학교에 잘 적응했고 에밀리의 꽃집 일도 도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에밀리는 꽃집에 온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다. 그 손님은 바로 데이비드의 옛 직장 동료였던 앨리스였다. 앨리스, 이게 얼마만이에요? 에밀리가 반갑게 인사했다. 그러게요, 에밀리. 그동안 잘 지냈어요? 앨리스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에밀리가 궁금한 듯 물었다. 꽃을 좀 사려고요. 아,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 들었어요. 앨리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데이비드 씨 일 말이에요. 정말 유감이에요. 괜찮아요? 이미 다 지난 일인걸요. 에밀리는 덤덤하게 말했다. 하지만 앨리스, 당신이 그때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에밀리는 앨리스의 손을 꼭 잡았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앨리스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앨리스, 괜찮다면 우리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할래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에밀리가 제안했다. 좋아요, 에밀리.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앨리스는 흔쾌히 수락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었고 서로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에밀리는 앨리스와 헤어진 후 꽃집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낡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다. 사진첩에는 헨리 씨와 에밀리의 가족 사진이 가득했다. 에밀리는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헨리 씨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헨리 씨, 당신은 저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건 바로 용기였어요. 에밀리는 사진첩을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도 씩씩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는 꽃집을 운영하며 케빈과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 그녀의 꽃집은 독특하고 아름다운 꽃꽂이로 유명해졌고 많은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다. 케빈도 훌륭하게 자라 대학에서 원예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더 이상 과거의 불행에 얽매이지 않았다. 어느 날 에밀리는 꽃집에서 우연히 마이클과 재회했다. 마이클, 이게 얼마만이에요? 에밀리가 반가운 마음에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러게요, 에밀리. 그동안 잘 지내셨죠? 꽃집이 아주 멋지네요. 마이클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덕분이에요. 마이클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에밀리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별 말씀을요. 헨리 씨의 유언을 따른 것뿐인걸요. 마이클은 겸손하게 대답했. 그래도 정말 감사했어요. 마이클 덕분에 저와 케빈이 새 삶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에밀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에밀리 덕분에 헨리 씨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마이클이 따뜻한 눈빛으로 에밀리를 바라보았. 두 사람은 헨리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에밀리와 마이클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다. 마이클은 에밀리의 꽃집에 자주 들러 꽃을 샀고, 에밀리는 마이클에게 법적인 조언을 구하기도 했.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등 여느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 에밀리, 저와 정식으로 만나보지 않겠어요? 어느 날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도 마이클 씨에게 호감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혼한 여자이고 아이도 있어요. 에밀리는 망설이며 대답했다.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에밀리,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마이클은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 저도 마이클 씨를 사랑해요. 에밀리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케빈도 마이클을 좋아했고 세 사람은 마치 한 가족처럼 행복하게 지냈다. 에밀리는 마이클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주말 에밀리와 마이클, 케빈은 함께 헨리 씨의 묘를 찾았다. 헨리 씨, 저 왔어요. 마이클 씨와 케빈이랑 같이 왔어요. 에밀리가 묘비 앞에 꽃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헨리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에밀리는 헨리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 에밀리, 헨리 씨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마이클이 에밀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맞아, 엄마. 할아버지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케빈도 씩씩하게 말했다. 세 사람은 헨리 씨의 묘 앞에서 한동안 묵묵히 서 있었.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고 어디선가 향긋한 꽃내음이 풍겨왔다. 에밀리는 헨리 씨가 남긴 유산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유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용기와 희망,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었다. 에밀리는 앞으로도 헨리 씨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케빈, 그리고 마이클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에밀리와 마이클은 결혼식을 올렸다. 케빈은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앨리스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객으로 참석하여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에밀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고 그녀의 삶은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혼 후에도 에밀리는 여전히 꽃집을 운영했고 마이클은 변호사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 케빈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에밀리의 꽃집 일을 돕기도 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에밀리는 꽃집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햇살 아래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에밀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마치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답다고 느꼈. 그리고 이 모든 행복이 헨리 씨가 남긴 유산 덕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 헨리 씨,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신 용기와 희망, 그리고 사랑 덕분에 저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에밀리는 마음속으로 헨리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며 다시 꽃꽂이에 열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케빈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독립을 하게 되었다. 에밀리와 마이클은 케빈을 대견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케빈, 정말 이 집에서 나가서 혼자 살 거야? 에밀리가 서운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엄마. 저도 이제 다 컸잖아요.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어요. 케빈은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가에도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케빈은 에밀리와 마이클을 안아주며 말했다. 케빈이 떠난 후 에밀리와 마이클은 허전한 마음을 달래며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을 공유하며 노년을 함께 보낼 준비를 했.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오래된 상자 속에서 잊고 지냈던 헨리 씨의 편지를 발견했. 사랑하는 에밀리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내가 갑작스럽게 떠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나는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단다. 에밀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헨리 씨, 당신이 옳았어요. 당신의 유산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에밀리는 읊조리듯 말했다. 편지에는 헨리 씨가 에밀리에게 전하는 따뜻한 조언과 격려의 말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인생은 짧단다. 그러니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거라. 사랑하는 조카에게 헨리가. 에밀리는 헨리 씨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마이클과 함께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틈틈이 케빈을 만나 회포를 풀고 서로의 안부를 챙겼다. 어느 날 에밀리는 마이클과 함께 헨리 씨의 묘를 찾았다. 헨리 씨, 저 왔어요. 오늘은 당신이 제게 남겨주신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에밀리가 묘비 앞에 꽃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클과 함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헨리 씨, 당신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과거의 불행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에밀리는 헨리 씨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에밀리, 헨리 씨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마이클이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헨리 씨의 묘 앞에서 한동안 묵묵히 서 있었다. 그 순간 에밀리는 헨리 씨가 마치 자신의 곁에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헨리 씨,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가르침 잊지 않고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에밀리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헨리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세월이 흘러 에밀리와 마이클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젊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어느 날 에밀리는 마이클과 함께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이클,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에밀리. 당신은 내 삶의 전부예요. 마이클은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벤치에 기대어 한동안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그들의 삶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에밀리는 이 모든 행복이 헨리 씨가 남긴 유산 덕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헨리 씨, 감사합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에밀리는 마음속으로 헨리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마이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잠든 마이클의 얼굴을 바라보며 헨리 씨와의 추억을 회상했다. 헨리 씨는 에밀리가 어렸을 때 자주 놀러 오곤 했다. 에밀리의 부모님이 바빠 에밀리를 돌보기 힘들 때면 헨리 씨는 기꺼이 에밀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에밀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게임을 하고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주었다. 에밀리에게 헨리 씨는 삼촌이자 친구,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에밀리가 10살이 되던 해 헨리 씨는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에밀리는 헨리 씨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펐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밀리, 삼촌이 멀리 가더라도 우리 항상 서로를 생각하자. 알았지? 헨리 씨는 에밀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네, 삼촌. 저도 삼촌 잊지 않을게요.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그 후로 에밀리는 헨리 씨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삶에 바빠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에는 완전히 끊기고 말았다. 에밀리는 헨리 씨를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와의 추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헨리 씨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헨리 씨가 자신에게 아파트를 상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에밀리는 헨리 씨의 죽음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데이비드와 그의 가족들의 탐욕에 맞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에밀리는 헨리 씨가 남긴 유산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 결국에는 그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이클을 만나 진정한 사랑도 찾게 되었다. 헨리 씨, 당신은 저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건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였어요.
에밀리는 마음속으로 헨리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마이클보다 먼저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에밀리가 좋아하는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에밀리는 정원을 가꾸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다는 사실에 행복함을 느꼈다. 에밀리, 일어났어? 마이클이 잠에서 깨어나 에밀리에게 다가왔다. 네, 마이클. 좋은 아침이에요.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우리 정원에 나가서 꽃들한테 물 좀 줄까? 마이클이 제안했다. 그래요, 마이클. 그러고 보니 케빈한테도 연락해야겠네요. 에밀리가 말했다. 에밀리와 마이클은 함께 정원으로 나가 꽃들에게 물을 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때 에밀리의 전화기가 울렸다. 케빈의 전화였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케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잘 지내고 있지. 너는 어때? 에밀리가 다정하게 물었다. 저도 잘 지내요. 그런데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케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에밀리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저, 결혼할 여자가 생겼어요. 케빈이 수줍게 말했다. 뭐라고? 정말이니? 에밀리는 깜짝 놀라대물었다. 네, 엄마. 조만간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갈게요. 케빈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는 언제나 내 결정을 응원한단다. 에밀리는 진심으로 케빈을 축복해 주었다. 며칠 후, 케빈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산다나를 데리고 에밀리와 마이클을 찾아왔다. 사라는 밝고 싹싹한 성격에 케빈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에밀리와 마이클은 사라를 마음에 들어했고 케빈의 선택을 축복해 주었다. 케빈, 사라, 너희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에밀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케빈과 사라가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래,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살아가렴. 마이클도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케빈과 사라의 결혼식은 에밀리의 정원에서 열렸다.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에밀리는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헨리 씨를 떠올렸다. 헨리 씨,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에밀리는 마음속으로 헨리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에밀리는 마이클과 함께 춤을 추었다. 마이클, 당신과 함께 춤을 추니까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에밀리가 낭만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에밀리, 당신과 함께 춤을 출 수 있어서 나도 정말 행복해요. 마이클은 에밀리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춤을 추며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에밀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남편 마이클과 아들 케빈, 그리고 며느리 사라가 있었고 그녀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헨리 씨,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게 주신 용기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삶,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에밀리는 마음속으로 헨리 씨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마이클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